네, 시선 집중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방선거 특집 관계로 30분 더 연장 방송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어제 6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동시에 전국 7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의 출마로 공석이 된 제주시 을에서 승리를 한 주인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목을 너무 많이 심하게 써서 네. 청취자 여러분께 안 좋은 목소리 들려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중점 좋습니다. 지금 상태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임기는 바로 오늘부터 개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럼 이제 호칭 그냥 의원님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선거 과정에서 제주 지역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우리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도지사는 계속 이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했고, 또 반면에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계속 유지해 왔던 그런 네. 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또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런 도민들의 궁금증,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네.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도민들께서 큰 마음을 주지는 못하시고 좀 박빙의 선거 결과로 조금 더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사를 표현해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중고를 제주도에서 다니시기는 하셨습니다만 2년 전 총선에서는 이제 서울 강남병 지역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출마를 하셨을 때 지역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초반에는 이제 도민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도의 상황을 잘 모르는데 어릴 적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출마를 하는 게 명분이 있냐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그동안 이제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챙기고 있었고 특히 4.3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우리 제주도의 해녀들의 그 조업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어 주신 것 같고 사실 정치라는 게 특정 지역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을 위해서 대표해서 국정 운영을 같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이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면 한번 새로운 인물에게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이런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선거 막판에 불거졌던 김포공항 이전 공약 있잖아요. 네. 이때 좀 그 반응이 어땠어요? 제주에서는? 사실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제가 상대방 후보가 이 부분을 정치 쟁점화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하지 않고 그 도민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뉴스에서 계속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도민들께는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고 특히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을 제주도민들께서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고 그 점이 예상보다 적은 표차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승리를 하셨지만 의원님이 소속된 민주당은 패배, 그것도 아주 크게 패배를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전체 성적표는.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정권 안정론을 추구하시는 국민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제대로 변화하는 또는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못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점으로서는 우리 민주당의 본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앞으로 조금 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만 네. 국민들께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 또는 새로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혁신이 좀 부족하다 내지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도 계셨으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을 뭐라고 진단을 하세요? 제가 아직 그 의원님들과 같이 이제 동료로 일할 기회가 없어서 네. 외부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유능하다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 예. 사실 민주당이 지난 2년간 다수당으로서 정말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많은 개혁도 했고 변화도 만들었고 그런데 여전히 국민들은 민주당이 그런 나름 변화와 민생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만 중점을 둔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국민들의 인식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민주당이 준비되어 있고 유능하고 다시 한번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말이 아니라 성과로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로 보여드리는 게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념에 경도됐다기보다는 이념에 경도된 것으로 비춰진 측면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분명히 민주당이 성과를 냈고 예. 유능한 인물들이 많은 유능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능력을 잘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앞으로 뭐 혁신, 쇄신 이야기가 아마 본물 터지듯 나올 텐데 그럼 포인트는 뭐가 될 거예요? 그럼 홍보가 되는 겁니까, 의원님? 뭐 단순히 홍보보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번에도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586 퇴진론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586의 퇴진 이후에 민주당이 무엇을 어떻게 추가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없고 네. 그 다음 정치 세력들이 아무런 준비가 제대로 죄송하지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지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네. 정말 당 자체도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예.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조직이구나 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당내에 그런 논의가 대선 이후에 제대로 하기에는 패배의 아픔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됐지만 단순 야당이 아니라 원내 과반 야당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대여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반대로 그렇지만 여당도 야당의 도움 없이는 원하는 국정과제 하나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해서 결국은 여당이 대선 과정에서 낸 공약들 중에 정말 민주당도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같이 추려내는 작업들을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서로의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추리는 작업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 이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정부를 조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논의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추구하지 않고 국정 운영을 분명히 도와주고 하지만 그중에서 우리와 가치와 이념에 맞는 것들을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먼저 추진할 수 있게 서로 협상을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 어떤 상임위에 배치해서 어떻게 일하고 싶다 혹시 이런 좀 구상이 있으실까요? 과연 초선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라는 점을 고려해서 원내 지도부에서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예. 저는 감히 정무위나 기재위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경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한 그러니까 변호사지만 좀 독특한 경력이 있어서 제가 그런 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 좀 경제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내 지도부도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좀 참고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의원님. 네,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